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톡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어제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뒀군요. 네, 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일요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 11대5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이 승리로 기아는 현재까지 7승 10패, 승률 0.412, 9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이날 승리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타선이 좀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선발 투수의 쾌투, 또 그동안 부진했던 필승조 전상현 선수의 무실점 호투가 좀 더해졌기 때문에 예. 좋은 모습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아는 이날 모처럼 활발한 공격을 선보였는데요. 선발로 출장한 타자들이 전원 안타를 때려냈고요. 또 패트릭 위즈덤이 6호와 7호 홈런을 연달아 때려내면서 리그 홈런 1위 단독 질주를 하게 됐습니다. 또 동시에 2군에서 올라온 오선우 선수가 콜업 첫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내는 등 타선이 11득점 좀 활활 타올랐습니다. 예. 선발 투수로 나선 아담 올러는 7이닝 동안 95개의 공을 좀 던지면서 2피안타 1볼넷 4탈 3진 2실점, 한국 무대 데뷔 이후 최고의 호투를 펼쳤고요. 8회 등판한 전상현은 1이닝 동안 안타 1개를 맞았지만 1탈 3진 무실점으로 좀 제목을 해줬습니다. 기아 불펜의 미들맨 역할을 해줘야 하는 선수가 사실 전상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올해 좀 부진하면서 역전패가 좀 많습니다, 기아가. 근데 이 경기를 계기로 전상현 선수가 앞으로는 좀 살아나주기를 좀 바랍니다. 예, 이 분위기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기아 팬으로서 바람을 전해보면서 지난주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기아가 13일 승리했다는 성적은요. 지난주 성적은 3승 2패.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열렸던 주중 롯데자이언츠와 사직 원정 경기에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차지했고요. 홈으로 돌아와가지고는 SSG 랜더스와 1승 1패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 12일 경기가 우천으로 열리지 않았던 점이 선수단의 휴식과 함께 분위기 환기의 시간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11일 경기에서 기아는 3대9로 SSG에 패했습니다. SSG 역시 최정 그리고 에레디아 같은 타선의 핵심들이 빠져있는 가운데 당한 패배라서 조금 더 뼈아팠습니다. 근데 12일 좀 꿀같은 휴식을 취하고 기아는 SSG에 복수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선우 선수가 2군에서 콜업 되자마자 첫 경기에서 지금 홈런을 때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팬들의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선수입니까? 네, 오선우 선수 좌투 좌타로 배명고와 인하대를 거쳐서 지난 2019년 기아의 2차 5라운드 전체 50번의 호명을 받은 선수입니다. 예. 1996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0살이거든요. 키 186cm 그리고 95kg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는데요. 예. 한때 포스트 체형으로 좀 불렸을 만큼 장타력을 갖춘 거포 자원입니다. 포지션은 내야와 외야를 겸할 수 있는 자원인데 내야에서는 주로 1루 그리고 외야에서는 양쪽 코너 외야수를 맡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선수 한때 또 잘생긴 외모로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는 19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3푼 8리 4홈런 19타점으로 활약을 했고 예. 12일 경기에 앞서서 콜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일 경기에서 5회 말 2사 3루에서 상대 투수 문승원의 초구 142km 투심을 받아쳐서 예. 중견수 뒤를 넘어가는 비거리 130m짜리 큼지막한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이 홈런은 2023년 9월 12일 대구 삼성전 이후 579일 만에 그가 때려낸 1군에서의 홈런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이제 멋진 모습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쩌면 빠르면 이번 주말에 김도영 선수가 복귀할 수 있겠다로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더 밀렸습니까? 네, 정말 아쉬운 소식입니다. 기아 구단과 팬들이 모두 좀 손모아 기다렸던 김도영의 복귀가 조금 더 뒤로 밀렸는데요. 예. 개막전부터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김도영은 현재 기술 훈련 그리고 대부분의 훈련들을 좀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구단 지정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부상 부위가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다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이에 김도영은 향후 일주일 정도 재활과 치료에 좀 전념을 하고 그 이후에 복귀 플랜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예. 선수 본인은 좀 현재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상 부위가 재발이 잦은 허벅지인 만큼 구단은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가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범호 감독도 현역 시절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범호 감독 한 번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에 계속 재발을 해서 좀 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또 김도영 선수도 젊고 앞으로도 좀 장래가 유망되는 타자인 만큼 팀 그리고 리그 선수 본인을 위해서 완벽한 몸 상태가 된 이후에 복귀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구단은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후에 재검을 받아보고 정상 판정을 받는다면 퓨처스 경기를 몇 경기 하고 1군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는 동시에 내야수 김선빈 또 투수 곽도규의 부상 리포트도 함께 발표를 좀 했거든요. 어때요? 예. 김선빈 선수 왼쪽 종아리 근육 미세 손상이 좀 호전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이 부분 정말 다행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훈련에 돌입합니다. 이후 2일에서 3일 정도 훈련을 하고 이제 퓨처스 경기에 좀 출전하면서 1군 콜업을 기다릴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투수 곽도규 선수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좌측 굴곡근 및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서 좌측 측부인대 재건술, 그러니까 팬들은 즉 토미존 수술이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수술을 받을 것 같은데 예, 자세한 복귀 일자는 이제 수술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수들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윤종 선수가 또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KBO 역사를 썼습니까? 새롭게? 네, 사실 대투수 양현종이 11일 경기에 앞서서 통산 2,500이닝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예, 한화 이글스의 송진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인데요. 예. 양현종은 현재 통산 2,524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500이닝은 사실 작년 9월 25일 넘어섰는데 시상식이 이제 와서 열린 것이거든요. 예. 13일 경기 전에 시상식이 진행이 됐는데 한용덕 경기 운영위원이 기념패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더불어서 양현종은 현재 통산 179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와. 1승만 더 하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KBO 통산 180승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기아 일정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 3승 2패로 좀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기아는 이번 주에는 홈에서 KT 위즈를 상대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네. 네, 또 주말에는 서울 잠실로 이동해서 두산 베어스와 3연전을 갔는데요. 작년에는 기아가 KT를 상대로 9승 7패 좀 상대의 우위를 점했고요. 두산에게는 6승 1무 9패 열세를 띄었습니다. KT는 올 시즌에는 9승 1무 7패 승률 0.563으로 3위에 올라 있고요. 두산은 8승 11패 승률 0.421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아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기아가 오는 17일 목요일 KT와의 홈경기에서 무등산 데이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뭡니까? 예, 무등산 데이. 지난 2023년도부터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은 기아는 그동안 보호기금 기부 그리고 환경보호 캠페인 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홈경기에서도 무등산을 알리는 기념 유니폼을 입고 무등산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기아 선수들은 올해 본인들의 기록과 연계해서 무등산 보호 기금을 적립하는 데도 적극 나설 예정인데요. 투수 내일 그리고 윤영철은 각각 탈삼진 1개당 3만 원 그리고 승리 1승당 50만 원씩을 적립을 하고요. 내야수 변우혁, 김도영은 홈런 1개당 30만 원, 도루 1개에 20만 원씩을 기부합니다. 이 적립금은 시즌 이후에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전달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기아는 이렇게 선수들의 기록과 연계한 기부금으로 1,390만 원을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전달했고 또 이 기금은 평두매 습지 가꾸기 사업에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뜻깊은 행사인 만큼 좀 팬들의 많은 관심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FC가 지난주에 1승 1패를 했군요. 네, 지난 9일 대구를 상대로 먼저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질주한 광주FC가 13일에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8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했습니다. 예. 13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승 3무 2패 승점 13점으로 광주FC는 리그 4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 조금 공교롭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퇴장을 당한 두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는데 이 감독이 돌아오자마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이 감독은 이제 선수들이 많이 지친 것 같다. 또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우리의 축구는 좀 하려고 노력한 부분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선수들을 평했고요. 예. 13일 경기에서 전반전 16분 우리 진영에서 상대에게 공을 뺏겼습니다. 이후 강원의 이유현의 크로스를 최병찬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수차례 좀 강원의 골문을 두드렸는데 열지 못하고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광주는 경기에서 볼 점유율에서는 앞섰거든요. 그리고 예. 유효 슈팅도 4차례나 날렸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체력 소모가 지금 많죠? 네,
광주FC 지금 ACL 그리고 K리그1을 병행을 하고 있어서 예. 체력 소모가 좀 많이 심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진 거 이 체력 문제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지난 9일 열렸던 대구전도 26일에 예정됐던 경기가 앞당겨진 거거든요. 네. 26일 이제 광주 ACL 8강 경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도 당장 또 16일에 광주의 코리아컵 경기도 예정되어 있어서 아이고. 예, 좀 철의 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광주 FC는 이제 자체적으로 선수단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 안배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가브리엘, 박태준, 안영규 등이 이번에 강원전에 출전하면서 정예 라인업을 좀 내세웠는데도 아쉬운 패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정효 감독도 선수단의 체력 소모를 가장 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체력의 저하는 아무래도 선수단의 부상 그리고 경기력 저하 등으로 좀 다양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도 이번 주에도 지금 2경기 예정돼 있는 거죠? 네, 광주FC 일단 16일 코리아컵 경기를 가진 이후에 이번 주 19일 또 K리그1에서 FC 서울을 만날 예정입니다. 예. 먼저 16일에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3 팀인 경주 한수원 FC와 경기를 갖고요. 아무래도 이 경기에는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좀 새로운 선수들이 경기장을 누비면서 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19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경기가 열립니다. 예. 이번 경기도 역시 4월 20일로 예정돼 있었던 경기인데요. ACL 일정으로 19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예. 20일 광주 선수단이 ACL 8강전이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상대 서울은 3승 3무 1패로 득점에서 광주에 밀려 5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입장에서는 추격을 바짝 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서울을 잡고 승점 차를 좀 벌려둘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서울은 최근 6경기에서 2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광주 역시 또 최근 기세가 나쁘지 않은데요. 2승 2무 2패.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과 경기에서 가브리엘이 돌아온 것도 광주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난해 말 무릎 부상으로 자취를 감춘 가브리엘은 강원전에서 후반 67분 교체 투입이 됐고 36분 동안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이 36분 동안 유효 슈팅을 한 차례 날리면서 또 존재감을 보였는데 예. 가브리엘 선수 좀 긴 부상으로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테지만 체력적인 문제에서는 기존 선수들보다 나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가브리엘의 좀 공격적인 모습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여자부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가 있었어요? 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이번에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호주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스테파니 와일러인데요. 예. AI 페퍼스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렸던 2025 한국 배구연맹 여자부 아시아 쿼터 드래프트에서 와일러를 지명했습니다. AI 페퍼스는 7개 구단이 10개씩의 공을 좀 부여받아서 동일한 확률로 진행한 추첨에서 1순위 지명권을 얻는 행운을 누렸는데요. 행운이네요, 정말. 이 행운이 겹치면서 와일러 선수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선수는 키가 195cm, 좀 큰 키가 인상적이거든요. 예. 또 지난해 GS 칼텍스에서 아시아 쿼터 선수로 잠시 모습을 비쳤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으면서 잠시 V리그와 이별을 했던 선수인데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현재 선수는 좀 재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구단에 따르면 7월부터 8월까지는 정상적인 몸 상태로 훈련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 V리그에서 뛰는 동안 10경기에서 161득점, 공격 성공률은 33.74% 기록했는데요. 예. 지난 시즌 AI 페퍼스가 아시아 쿼터에서 중국의 장희 선수를 좀 선발하면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장희 선수가 이번 아시아 드래프트에서는 중국의 전국체전에 출전하면서 신청서를 내지 못했고요.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뽑은 와일러도 큰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잠깐이라도 또 V리그의 모습을 보였던 선수라 그리고 기량에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배구 FA 시장도 열렸죠? 네. 코보가 11일 FA 자격을 얻은 14명의 선수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AI 페퍼스에서는 하예진이 이 명단에 포함이 됐는데요. 하예진을 비롯해서 양효진, 고예림, 신현경, 이고은 등 좀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이번에 FA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 예, 코보는
이 선수들의 전년도 연봉에 따라서 FA 등급을 좀 제한하고 있는데요. 연봉이 1억이 넘는 선수는 A등급,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B등급,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는 C등급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A그룹에 속한 선수가 타팀으로 FA 시장에서 이적을 할 때는 그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전 시즌 선수의 연봉의 200%, 그리고 보호 선수 6인의 1명을 원 소속 구단에 보상을 하거나 예. 연봉의 300%를 이적료로 지불을 해야 하고요.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상 선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전 시즌 연봉의 300%를 줘야 하고요. C등급은 150%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AI 페퍼스는 일단 집토끼인 하예진 선수의 잔류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협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AI 페퍼스는 창단 멤버인 만큼 하예진 선수의 잔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와 별개로 FA 시장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선수는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이다현 선수인데요. 지난해 블로킹 1위 그리고 속공 1위에 올라서 리그 최고의 미들블로커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 이번 시장에서 유일하게 C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영입하는 구단이 보상 선수를 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좀 군침을 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것 같군요. 다양한 구단의 뜨거운 영입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자 핸드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H리그 여자부에 속한 광주도시공사가 시즌 최종전을 가졌다고요? 네,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지난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대구시청과 경기에서 22대 25로 시즌 최종전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 예, 광주도시공사는 이 패배로 5승 2무 14패, 승점 12점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을 6위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4대1로 앞서면서 좀 기세를 잠시 올렸었는데 연속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리드를 좀 빼앗겼고요. 후반전에는 상대 선수가 2분 동안 퇴장을 당했는데 이 기회를 좀 활용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패전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